위원회는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합니다. 지난 3개월간 수기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 주신 공론화 위원회의 뜻을 존중합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재개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주춤하면서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오늘 결정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 때부터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 이 부분이 상당히 힘이 빠지게 된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탈원전이란 용어 자체를 네. 에너지 정책 전환, 이런 용어로 좀 바꾸는 부분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어떤 개인적인 좀 논평을 좀 드리자면, 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똑똑한 정부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요. 탈원전 이 부분 가지고 상당히 공약을 많이 했고요. 네. 영화 보고 나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사드 배치 이거 사실상 약간 반대에 가까운 그런 네. 얘기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탈원전에서 그냥 탈원전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네.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지지했던 네. 진보 성향의 어떤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상당히 실망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결국 탈원전에서부터 발을 빼는 거기 때문에 네. 지지율을 그렇게 잃지 않고 네. 자기 공약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이런 또 어떤 길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탈원전을 미리 선언해서 원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여론도 얻고 그 다음에 공론화위원회에게 넘긴 다음에 여기서 하라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다시 해야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면서 원전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얻고 결국에 다 얻게 되는 셈이군요. 알겠습니다. 진짜 그렇다면 굉장히 제대로 그 계획이 추진이 된 거겠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 시절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한미 FTA라든지 이런 보수적인 으로 좀 비춰지는 이 정책을 했거든요. 네. 그럼으로써 전통적인 지지층의 이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는데 그 부분을 아마 잘 문재인 대통령은 학습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일단은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금 속도를 지금 늦추게 됐다, 주춤하게 됐다, 그런 상황. 결국엔 지금 원전 사업이 재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요, 국방과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파란불이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저희가 영상으로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일단 핵추진 잠수함.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탈원전을 선언하고 나서는 앞뒤가 안 맞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으면 이제는 핵추진 잠수함 엔진용 소형 원자로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우리가 스마트 원전을 개발했는데 네. 그 출력이 한 100메가와트 정도 됩니다. 100메가와트 정도 되는데 현재 프랑스가 운영하고 있는 4,500톤짜리 바라쿠다 핵잠함의 그 출력이 35메가와트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스마트 원전을 3분의 1 정도 크기로만 줄이기만 하면은 네. 우리가 3,000톤짜리 잠수함에다가 이 원자로를 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소형 원자로, 스마트 원자로는 해외에 지금 수출도 원래 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소형 원자로 기술 정도면 핵추진 잠수함의 엔진 정도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빨리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 수준을 갖고 있군요.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아직은 걸려요? 왜냐하면 출력은 충분한데 네. 크기와 출력은 충분한데 문제는 소음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서울대학교 원자력
그 공학과하고 연구팀하고 같이 지금 우리 핵추진 잠수함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들이 말씀에 따르면 소음 부분은 지금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고 참고로 지금 탈원전 하면서 오늘 제가 이제 보도를 보니까 이제 오래된 원전들은 나중에 이제 점점 폐기의 수순을 밟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우리는 핵 개발 스스로 하진 않지만 우리가 핵 개발 능력이 있는 것은 바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울진 원전은 아무리 오래되어도 우리 국민들이 보호를 하고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다른 원전들은 전부 경수로 원전이에요. 울진 원전만 중수로입니다. 수소폭탄 만들려면 꼭 필요합니다. 중수로. 그래서 울진 원전은 오래되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보호해 나가야 할 우리 국가의 소중한 전략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핵 기술을 보유하고 핵탄두를 스스로 갖게 되려면 그 연료가 필요한데 그 연료를 만들 수 있는 그 발전소라는 그 말씀. 수소폭탄을 만들려면 중수소 필요하잖아요. 그 중수소 냉각수가 바로 그거로 만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울진 원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북한이 수소폭탄을 만들 때 5메가트 원자로에서 그 리튬 6 막대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뽑아냈는데 실제로 사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하기 때문에 원자로가 필요 없습니다. 그걸 가동했던 것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중수소, 삼중소를 포집하기였던 건데 지금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거군요. 수소폭탄을 만들기 위한 원료가 이런 얘기고 현재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우리가 상업적으로 원전을 가지고 있으면 우라늄을 농축할 근거가 됩니다. 2015년도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서 우리가 20%까지는 미국의 협조를 받아서 농축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서 20% 농축을 하려고 그러면 뭐 원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번 탈원전에서 조금 이제 한 발 물러선 게 국방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뜯어보면은 이 현대 첨단 무기들과 다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집적도 있군요. 자, 두 번째 것도 보겠습니다. 세 번째도 같이 한꺼번에 볼까요? 자, 그러니까 미래 전력이라고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 레이저 대포를 우리 한국군도 개발해서 실전에 배치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레이저포를 개발하는데도 원자로가 필요한가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현재 미국이 개발한 최고의 출력을 가진 레이저포요. 70메가와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대륙간 탄도탄을 요격하려면 메가와트급이 돼야 되는데 이 배에다가 메가와트급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은 원자로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수상함에다가 메가와트급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를 실어야 레이저포를 장착을 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 무기를 갖기 위해서는 이 원자로 기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군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아직 한반도에 전술핵이 배치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전술핵이 재배치됐을 경우 또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원자로 기술, 핵 기술자들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이 뜻이군요. 그렇죠. 이제 우리 국내 수요가 있어야 관련한 기술자, 전문가, 학자들이 계속 우리 국내에 남아있지. 만약에 수요가 없으면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중동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 원자력 관련한 기술, 그리고 기술자, 그리고 이 어떤 플랫폼들은 사실은 우리 국가 전략 자산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국정감사에서 보면 해군본부에서 미래에는 또 항공모함도 가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항공모함도 이 전투기를 쏘아 올리려고 하면은 전투기를 불과 300m 되는 데서 쏘아 올리려고 하면은 증기를 생성시켜가지고 그 열 가지고 쏘아 올리거든요. 그러려면은 미국 항공모함도 원자로 가지고 증기를 생성해서 쏘아 올립니다. 그런데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는 원자로가 없기 때문에 스키 점프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항공모함 가지고 싶은 원자로가 있어야죠. 그다음에 현재 우리 원자력 기술자들이 한 4,000명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더 이상 원전을 가동 안 하게 되면 4,000명 기술자들이 해외로 나가라 아니면 실업자가 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과거에 우리가 핵무기를 박정희 시대에 개발할 때 개발 인력이 3,000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걸 포기하면서 대다수가 실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부는 상업용 원전으로 네. 가긴 했습니다만 대다수가 실업자가 됐는데 만약에 원전을 포기하게 되면 이 4,000명을 다 잃게 되고 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바로 핵추진 잠수함도 또 구축함도 그다음에 또 원자력 핵추진 항공모함도 갖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탈원전을 왜 이걸 주창을 했느냐. 그때 당시로 다시 돌아가 보면 결국 원전의 비중을 좀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좀 늘리자. 그랬었죠. 이런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근데 탈원전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제 우리가 좀 알게 됐던 게 뭐냐면 한국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하려니까 태양빛도 그렇게 따갑지는 않고 바람이 또 세게 불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좀 경제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탈원전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국 실정에 맞는 한국형 어떤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과학자들이라든지 정부가 좀 더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봉 실장님, 신인규 대표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탈원전이라는 용어 자체를 네. 에너지 정책 전환 이런 용어로 좀 바꾸는 부분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어떤 개인적인 좀 논평을 좀 드리자면 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똑똑한 정부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요. 탈원전 이 부분 가지고 상당히 공약을 많이 했고요. 네. 영화 보고 나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혼화위원회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재개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주춤하면서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오늘 결정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 때부터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 이 부분이 상당히 힘이 빠지게. 위원회는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합니다. 지난 3개월간 수기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 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합니다. 네. 그다음에 사드 배치 이거 사실상 약간 반대에 가까운 그런 네. 얘기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탈원전에서 그냥 탈원전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네.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지지했던 네. 진보 성향의 어떤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상당히 실망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결국 탈원전에서부터 발을 빼는 거기 때문에 네.